오영훈 지사의 비공개 리조트 방문과 점심 식사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영훈 지사와 백통신원 리조트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현충일 추념식도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김항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 개발업체 리조트를 비공개로 방문해 수행 공무원들과 함께 독채 콘도에서 점심을 대접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밥값으로 33만 원의 카드 결제했지만 음식점 영업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당들의 비판과 사과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제주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백통신원 리조트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 남학생에 대한 선고가 모레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여성 화장실에 18차례 침입해 235회에 걸쳐 피해자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장기 8년과 단기 4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대형 커피 전문점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다회용 컵 사용이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다회용 컵을 관리하는 업체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주 지역에 설치된 다회용 컵 반납기를 전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다회용 컵 서비스는 음료 구입 시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제주 지역 카페 50여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는 6일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추념식을 거행합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 사이렌이 울린 뒤 추념 공연과 편지 낭독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방문해 논란이 일었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돼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얼마나 돌려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지난 2013년 8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18년까지 2,065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법인세는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100% 감면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지정 직후 백통신원이 법인세 213억 원과 취득세 103억 원, 재산세 58억 원 등 모두 374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백통신원은 2018년까지 당초 계획의 45%인 919억 원만 투자했고 제주도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9년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시켰습니다. 문제는 백통신원이 그동안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았고 이후에 얼마나 돌려줬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 MBC는 전문가와 함께 백통신원의 재무제표 회계감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이후 해마다 1억 원에서 2억 원 안팎의 세금을 꾸준히 내왔지만 감면받았던 세금을 돌려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점을 보면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세목별로 환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제주도는 백통신원 리조트의 세금 감면액과 환수액은 사업자의 개인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이면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법률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국 농촌의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MBC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천의 한 마늘밭입니다. 농기계가 밭을 가로지르자 마늘 줄기가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트랙터에 달린 굴치기는 마늘을 캐내며 흙을 털어냅니다. 3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값비싼 농기계를 사서 농가에 빌려주는 등 마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화하려는 시도가 영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임금비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계화로 갈 수밖에 없었죠. 가는 추세고 가야만 되고 당면 과제라고 봐야지. 하지만 영천 마늘 농가 중 15%만이 기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밭이 넓고 반듯해야 하고 기계도 잘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종하고 수확은 보시다시피 기계가 좀 큽니다. 대형 기계. 일반 농가들이 좀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저 기계가 있어도 돌릴 수 있는 그 부착기 그 트랙터 큰 트랙터가 있어야 돼요. 100마력 이상. 이게 소규모 농가들은 접근하기 힘듭니다. 특히 마늘 줄기 절단과 수집 작업은 기계화율이 1%에 머물 정도로 사람 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줄기의 길이를 농협 수매 규격에 맞출 수 없고 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규격이 어느 정도 2cm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건을 맞춰야 되면 다시 잘라가 수확하더라도 또 선별할 때는 또 잘라야 됩니다. 그럼 이중일이죠.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맞게 흙이 많으면 흙이 많은 대로 사람이 천천히 조절하면서 털거나 그게 되지만은 기계는 그런 게 없이 지나가면은 그냥 무조건 자기는 수확했다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게 정밀 작업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랑 폭 때문에 기계로 파종한 것만 기계 수확이 가능합니다. 사람 손을 거칠 경우 수확량이 더 많은 것도 기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계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수확량이 1kg 정도에서 2kg 정도 줍니다. 근데 사람이 파종을 하게 되면은 수확량이 자기가 생각한 키로 수는 나오는데 마늘 농사의 기계화율을 끌어올려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단점을 보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한우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은 지금처럼 힘든 시절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산지 속값은 3년째 떨어지고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은 매년 올라 소를 키울수록 빚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포항 MBC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전국 최대 한우 산지였던 경주의 한우 농가입니다. 가업을 이어 소를 키운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절은 없었습니다. 키우던 소도 2년 전부터는 208마리에서 230마리로 50마리 줄였습니다.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은 매년 급등하는 데 반해 소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소를 키울수록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료 자금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게. 한우 수소의 산지 가격은 2021년 800만 원대에서 이듬해 754만 원으로 다시 669만 원, 올 들어서는 627만 원까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 비용은 마리당 775만 원, 결국 소 한 마리를 키우면 148만 원 적자로
200마리면 빚만 3억 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한우 사육수는 별로 줄지 않고 도축 물량은 오히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돼 속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도산이 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계속 늘 거고 또 한우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최근 정부가 한우 농가의 위기를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한우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의 한우 사육수는 73만 2천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육질 1등급 비율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내 한우 산업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6월의) 첫 월요일 아침 선선합니다. 주말 동안 바람을 타고 북쪽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어제 한라산 윗세오름은 최저 기온이 3.4도를 기록하며 극값을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선선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엔 제주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상층에 있는 찬 공기와의 온도 차이로 산간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등반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진 않겠고요. 오후에 산간 지역에서는 산간도로에서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서부 지역 18도, 남부 지역 21도, 한라산 성판악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6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 23도, 남부와 동부 지역 24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섬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현충일에 흐려지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남용을 막고 이용자 사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체계에 따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000톤 이하 사용량은 누진 없이 요금을 단일화하며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 요금은 사용에 따라 차등 부과로 전환됩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대상 차량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인증 사항에 적합한 차량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도내 차량은 1,900여 대로 70억 4천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휴식연제가 실시 중인 물차도름이 한시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제16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 기간에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0분 간격 20명 단위로 물차도름 탐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탐방 희망자는 내일부터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위원회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